국정 발목 잡기 프레임이라는 건 사실 뭐 그렇죠. 그런 부분 이제 좀 신중하게 대처해야 될 문제긴 한데 명백히 누가 봐도 헌법과 법에 위반되고 그다음에 법 취지를 왜곡하고 이런 시행령 통치를 하는 것을 뻔히 보고도 이거를 참 당장 어떻게 할 수 없다는 현실이 좀 답답해요. 답답하고 민주당의 소위 이른바 이제 뭐 온건론자 또는 신중한 분들의 시각도 일리는 있으나 그분들은 다분히 이제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계속 추락할 것이다. 그걸 기대하는 게 전제가 돼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예상하더라고요. 총선 때까지. 예, 그런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냥 계속 내려가야 돼요. 만약 조금이라도 반등하면 지지율이 좀 올라가거나 뭔가 다른 변수가 생겨서 그 윤 대통령이 뭐 잘하든 못하든 그런 경우에 이제 또 다른 상황에 부딪힐 때 그때 가서는 이제 뭐 또 다른 논리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늘 어떻게 보면 역사 속에서 반복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금 뭐 어떤 분들은 과연 민주당이 진정한 개혁 의지가 있느냐 이제 뭐 이런 말씀 그런 비판도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 같고요. 어쨌든 뭐 한 장관 특히 언행을 보면 나름 자신감이 있는 것 같단 말이죠. 내가 이렇게 해도 내가 이렇게 따박따박 해도 민주당 니네 뭐 나한테 어떻게 못하잖아. 나를 못 끌어내리잖아. 이런 자신감의 발로가 아닌가. 그죠? 그런 것까지 있는 것 같아요. 예, 이제 한 장관은 그런 생각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짐작해 볼 때 뭐 헌재로 이제 결국 탄핵을 하든 뭐 권한쟁의 심판을 하든 이게 이제 헌재로 간단 말이죠. 헌재에 가서 얼마든지 내가 논리적으로 다툴 수 있다. 그다음에 거기에서 설사 패한다 하더라도 이건 정치적인 패배고 자신의 지지층들은 오히려 결집되는 효과를 볼 수 있고 그러면 거대 야당에게 희생당한 이 피해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 이제 뭐 추미애 장관한테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 이제 보수층 반 문재인 정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그 자신의 지지자로 이렇게 확보했단 말이죠. 예, 그런 모습을 이제 학습을 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은 나한테 손해볼 거 하나도 없다. 내가 해임되든 탄핵돼서 뭐 파면이 되든 또는 뭐 헌재에서 이기든 어떤 경우든지 나한테 손해될 건 없다. 나의 정치적인 장래. 한 장관은 본인의 정치적인 장래에 대해서 지금 얘기할 단계도 아니고 해서 얘기를 안 하고 있지만 그 자신을 뭐 대선 주자로 포함시켜서 하는 여론조사에 대해서 은근히 즐기고 있는 이런 모습이 역력하거든요. 사실 이제 책임 있는 국무위원의 자세로는 아직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제 대통령 임기 시작한 지 몇 개월 됐다고. 그거는 매우 옳지 않은 그 정당의 어떤 뭐 당대표 출마하려고 한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이라면 또 이해할 수 있지만 대통령이 임명한 정치인 출신이 아닌 그 검사 출신 장관이 그런 그 어떤 얄팍한 그런 계산을 가지고 은근히 즐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지금의 상황을 한 장관은 최대한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나 저러나 나한테 손해될 거 없다. 내가 말싸움한 데는 자신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말싸움한 데 내가 그 어떤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면 내 지지층은 확고하게 결집시킬 수 있다. 그럼 그것은 나의 정치적 자산이 될 것이다. 확고한 지지층 그 정치적 자산을 가지면은 그것은 내가 장관직에서 파면되든 뭐 그것은 나에게 손해될 게 없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이더라고요. 예, 그게 이제 뭐 또 윤석열 대통령 그 롤 모델인 그렇죠. 거죠. 지금 한 장관한테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종의 그런 길을 걸어서 오히려 정치적으로는 또 더 뭔가 이득이 될 수도 있다. 그렇죠. 이제 이런 생각을 한다는 그 거고. 무게감이 커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또 민주당에서는 이제 또 과거에 그 트라우마가
그렇죠. 있겠죠. 그러니까 키우면 안 된다. 이런 그러니까요. 이제 그래서 잘못하면 한동안 결국은 이도 저도 키워준- 못하는 그렇게 예. 되는 거죠. 예. 늘 안타까운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잘못하면 한동훈 장관 오히려 키워주는 그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참 터무니없이 검찰권을 남용했거든요. 그게 무슨 이게 수사할 거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청와대를 압수수색해 보겠다고 네. 이렇게 찝쩍찝쩍대면서 그러면서 반문재인 정서를 가진 그런 국민들을 자극해가지고 그래서 검사 윤석열을 정의롭고 소신 있는 사람으로 착각을 갖게 만들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일종의 살건수에 아주 표본이 되는 살아있는 그렇죠. 권력 수사. 예. 근데 사실은 그 살아있는 권력 수사라는 게 정말 허상이 많은 것이고 허상이죠. 그래서 뭐 지금은 아마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속았다, 검사 윤석열의 허상에 속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뭐 그냥 이제 지역구 정치인이 되다 보니까 지역구의 여러 행사들을 많이 가게 되고 이런저런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제가 볼 때 이분은 뭐 확실하게 그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으로 보이는 분들이 이제 그런 말씀들 하시는 거예요. 난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무식한지 몰랐어. 어떻게 검사가 되는데 그렇게 무식할까? 이 검사 제도가 뭐 잘못된 거 아닐까? 그럼 사법시험이 뭐 잘못된 거 아닐까? 이러면서 이제 검사 윤석열을 정의롭고 똑똑하고 소신 있는 그런 사람을 평가했던 것이 자신의 잘못된 판단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검사 출신이고 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한다고 매일 언론에 나오고 하니까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판단이 지금 보니까 이제 기본적인 매너나 교양이나 품이나 특히 말의 품이 이런 것 지도자다운 품격 이런 것이 너무 그 기대와는 동떨어진 모습이고 그리고 뭐 이렇게 이제 좀 뭐랄까요 그 대통령에 어울리는 어떤 학식 뭐 이런 것을 갖춘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학식과 교양도 이 기대했던 수준보다는 너무 그래도 검사인데 그래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서 검사가 된 사법시험학교에서 검사가 된 사람인데 어느 정도의 학식과 교양 갖추고 있겠지 기대했는데 너무 그 기대 이하고 거기에 이제 심지어 이제 막말까지 등장하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 술만 먹었나? 그리고 이러다가는 알코올성 치매가 올까 국민들이 걱정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다. 지금 와서 허상인 검사 윤석열의 허상을 깨닫고 이제 실체를 조금씩 보면서 좀 자신이 생각했던 모습과 기대했던 모습과 너무 다르다는 걸 깨닫게 시작한 것 같아요. 예, 시간이 지금 많이 돼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질문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 공직선거법 위반 또 그 이제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 연루 관련 그 뭐 허위 사실 유포 그 혐의 뭐 이런 걸로 이제 고발이 돼 있는데 뭐 이번에 이제 뭐 욕설 그 파동 그죠? 뭐 그 외교 참사 뭐 이런 그 국격 훼손 뭐 이런 이제 계속 안 좋은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이 모든 것이 대부분 대통령 본인의 어떤 그 지금 잘못 또는 실책으로 지금 기인되고 있단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탄핵 대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탄핵할 만한 어떤 그런 사유가 됩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윤 대통령을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이상민 장관 탄핵하려고 하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탄핵해라. 그 이제 윤 대통령의 지금 말씀처럼 이제 뭐 선거법 뭐 위반 또 무엇보다도 이제 국격을 훼손시키는 그래서 결국 이제 국익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는 그런 이제 외교 참사라든지 그리고 뭐 만약에 그쪽 해명대로
우리 국회를 향해서 이 새끼들이라고 했으면 그것도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예, 국회를 모욕하는 예. 것이죠. 예. 대통령이 국회를 모욕하는 것은 탄핵 사유가 되는 거죠. 그 뭐 민주주의를 완전히 부정하는 거니까. 과거 노무현 대통령 시절을 볼 때 뭐 정치적 중립성을 약간 훼손할 수도 있다는 그 발언 하나로 탄핵이 돼 버렸잖아요. 대통령이 사실 총선 앞두고 예. 열린우리당 좀 지지해달라는 발언한 그 것 때문에 정도 그런데 가지고 그거하고 탄핵을- 측근 비리들 뭐 측근 비리 수사 관련해서 사과 안 했다고. 그렇죠. 그 정도 가지고 네. 탄핵이 되는데 지금 이제 만약 국회를 상대로 이 새끼라는 발언을 했다면 이 탄핵 사유죠.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뭐 좀 의견이 모아지지는 않나요? 예, 그 부분은 아직 그 본격 논의는 안 했는데요. 근데 이제 그런 여론이 있다는 것은 이제 의원들끼리는 서로 얘기들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뭐 탄핵을 거론하기에는 이제 대통령 취임한 지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국민들 정서상 그것이 국민의 정서에서 좀 맞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뭐 이상민 장관, 한동훈 장관 이에 대한 탄핵은 많이 논의하는 편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뭐 탄핵을 아직 이게 공론화한다 할까 그런 단계는 가지는 않았는 자, 거죠. 그럼 결론은 탄핵 사유에는 해당되지만 그렇죠. 그걸 결행할 어떤 그런 단계는 아니다. 예, 그렇게 보는 것이고 또 이제 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는 그것이 이제 대통령 재임 시만 그것이 정지되는 것이지 대통령 퇴임 이후에는 곧바로 다시 시효가 제기되잖아요. 그래서 그 위에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때 가서 다시 수사 가능하니까 좀 더 지켜볼 수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의원님 다음 일정 때문에 예. 이동하셔야 되죠. 예, 뭐 예. 혹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하시고 이제 네. 끝내겠습니다. 좀 국민들 보시기에 지금 상황이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시고 그럴 겁니다. 또 민주당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것 같아서 또 많이 개탄스러워하시고 하는 목소리를 잘 듣고 있는데 또 이제 그것이 여론조사에서도 볼 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20%로 고착화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렇다고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은 높아지지는 않거든요. 민주당이 유능한 모습 또 보다 개혁적인 모습. 근데 민주당에게 기대하는 우리 국민들이 좀 층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맞춤형으로 어떤 것은 개혁의 구체적인 청사자를 제공하고 실제로 개혁을 과감하게 실행에 옮기는 것도 보여줘야 되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이제 중도층을 소구하는 이런 것도 또 보여줘야 되고 그렇더라고요. 어느 한쪽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종합해서 볼 때 유능한 정당, 다시 또 신뢰할 수 있는 정당 그런 모습으로 계속 좀 더 변화해 가려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조금 더 지켜봐 주시고 많은 응원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황원하 의원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